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금리 인하가 답이다. 제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경제가 사실상 금리를 계속 지금 인상을 한 이유가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강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기축통화에 대한 독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대한 외국의 그 점유율이 과거에는 70% 이상이었는데 이게 50%대로 떨어지게 되고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4차 산업을 독점을 해야 한다라는 판단하에 그 근거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쓰면서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이런 그 생산을 미국에서 해야 한다라고 엉뚱하게 외쳤어요. 바이오 생명 과학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이 모든 것을 다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도리어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따라 하다가는 일본이 죽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중국도 금리를 계속 내리다가 동결하고 이러한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국 사정을 고려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이창용이 IMF 간부 출신이죠. 그 IMF는 미국의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창용이 미국만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선 이걸 다 알고 우리가 파월은 금리를 올려라.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려서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은 뭡니까? 연준은 사기업 은행 연합회예요. 그러니까 민간 은행 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의 기축통화 영향력이 떨어지면은 연준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 사기업 은행 연합회, 이 금융 세력들이 계속 금리를 강달러를 만들자. 이거 인위적으로 계속 강달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서로 이제 손잡고 하는 거죠. 바이든은 계속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쟁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무기 판매하고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지고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하면서 유럽에서도 반발을 엄청 했죠. 유럽에서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 번 거는 미국밖에 없지 않느냐 막 비판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동의 못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제재하면서 견제하고 제재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모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끔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꼼수였던 거예요. 꼼수. 그러니까 일본은 안보는 같이 가더라도 우리가 이 경제는 자국민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아무런 판단 없이 이 경기 침체적 상황이나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미국만 따라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버린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이거 미국이 좋아하죠, 미국.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 보면은 외국 자본,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70%, 60% 지분이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금융과 부동산 그리고 이 각종 대기업들이
이 해외 자본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정황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하다가 우리나라 못 버티는 거죠. 이제 막 이 미분양 사태 터지고 이걸 통해서 건설사 붕괴되고 저축은행들 위기 만들어지고 가계 부채 난리 나고 하니까 이제 막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은행들 쥐어짜서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이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못 버티고 지금 금리 동결했는데 이거 다시 짜야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강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발생될 그러한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서 우리나라 삼성현대, LG, SK, 뭐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으로 달려가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으로 달려갔죠. 네, 뭐 미국에서 생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때요?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이 넘쳐나는 겁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려야 돼요. 미국은 이제 진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미국만 그렇게 하면 돼요. 미국만.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는 빨리 무역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 이 기업들 가게를 살리지 않으면 완전 박살납니다. 경기 침체가 와버리는 거죠. 이거 다 책임이 이창용이한테 있다. 그리고 추경호가 경제부총리로서 이런 부분들을 진단해내고 통찰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휩쓸려가지고 그냥 맞장구나 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돼요. 전 세계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 곳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경제를 다 꼬아놔 버렸어요. 지금 꼬아놔 가지고 미국은 지금 이 강달러를 만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고용과 소비를 아주 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에 의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곳은 미국이다. 근데 한국은 지금 풀어야 될 게 공급망과 더불어서 이거 지금 공공요금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통해서 또 물가 올라가고 완전히 경제를 다 망쳐놓은 겁니다. 이거 지금. 네. 그래서 빨리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 금리를 우리는 인하 쪽으로 가겠다라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무역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니까 무역 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원화 가치를 평가 절하시켜가지고 무역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따라하다가 지금 개박살 난 거예요. 개박살. 물가도 못 잡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게도 무너뜨리고 또 기업도 무너뜨린 겁니다.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추경호하고 이창용이 빨리 해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빨리 지금 새로운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무역 경쟁력, 무역 쪽으로 해가지고 또 가게와 기업 살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되돌리지 않으면은 이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후유증이 2년, 3년, 10년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참 심각한 정황입니다.